예, SNS로 세상의 이슈를 내려다보는 SNS 투파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은별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조국 이슈가 정말 많았었죠. 오늘은 좀 다른 이슈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북 익산에서 여중생이 집단 폭행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유니클로가 위안부 모독 논란 광고로 좀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른미래당에 있었던 내분 소식 가져왔습니다. 네. 우선 그 익산의 여중생 폭행 사건, 이게 단순 폭행입니까? 아니면 성폭행도 같이 있는 건가요? 그냥 단순 폭행이긴 단순 폭행.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2명 이상이 가한 집단 폭행인데요. 네. 이 학교 폭력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전북 익산에서 이렇게 집단 폭행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이제 익명 페이지에 제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예. 동영상을 제가 직접 봤는데요. 지금 이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동영상의 캡처 화면이고요. 뺨과 이마 등을 굉장히 수차례 때리고 욕설이 오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게시 관리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피해 학생 어머니가 우리 딸의 잘못도 있지만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말을 하자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직접 전화가 와서 아줌마 이렇게 뭐 나대지 말아라 뭐 남부로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또 댓글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카톡 캡처들도 여러 올라와 있었는데요. 전혀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약간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예. 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은 피해자의 사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가. 피해자의 그 폭행당한 피해 사실을 보여준 사진이 아니고 네. 그냥 일반 피해자의 사진인가 보죠? 아닙니다. 그 동영상에서 이제 폭행당하는 동영상이 제보 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그 장면 중 하나를 캡처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건 우리 팀이 임의적으로 그 합성을 한 건가요? 네, 이제 그 화면에서 캡처를 가져와서 저 익산 제보 싹다말의 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까? 네, 경찰은 조사에 착수해서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참 글쎄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험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이 뭡니까? 네, 유니클로에서 최근에 있었던 혹시 플리스 예. 광고 보셨나요? 큰 논란이 됐었죠. 광고 내용에 보면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라고 소녀가 질문을 하자 이 할머니는 그렇게 오래된 일은 기억 못한다라고 영어 버전 또 일어 버전에서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한국어 버전에는 그런데 자막으로 맙소사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한다고 이렇게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80년 전이면 유니클로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조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니클로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대와 나이를 넘어서 모두 즐길 수 있는 후리스를 표현하려고 했다라면서 이 98세 패션 콜렉터와 13살의 이 패션 디자이너의 나이 차를 강조했다고 해명을 했는데요. 예. 논란이 확산되자 오늘 오전 이제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는 의사를 밝혔죠. 네. 서경덕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이 80년 전인 1939년은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근거로 강제징용을 본격화한 시기라며 유니클로는 이제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저희 할머니께서도 그 여든이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네. 과거에 비슷한 질문을 저도 한번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옷 색깔은 어땠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상당히 자세히 기억을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 옷차림이라든지 패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정신을 발현하는 것이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잃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런 논리에서 보면은 글쎄요, 의도성이 좀 다분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죠.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른미래당 내용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직위 해제 징계를 내렸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석에서 대화가 녹취된 것으로 징계를 논의한 것이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당화의 도구로 윤리위원회가 사용되는 것 자체를 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비슷한 논조로 비판을 했는데요. 한반도에 공산당 하나도 버거운데 손학규 대표가 하나 더 만들었다. 바른미래당을 공산미래당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른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적다고 손 대표 마음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다. 뭐 독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예.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비당권파들이 다 나와서 네. 당을 새로 마련하거나 이러고 싶어도 지금 비례대표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오기가 힘든 상황인데
네, 그렇죠. 손 대표 쪽으로 이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 아닌가 이런 뭐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를 녹음을 했다고요? 네, 녹취된 걸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징계를 내린 것이라서 조금 뭐 댓글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녹취를 한 걸 자체를 좀 징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녹취를 가지고 징계를 한 것이 좀 의아하다 이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분쟁의 회오리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생했습니다.